여러분, 결혼 준비하기 힘드시죠?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저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 영상만 보시면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지 딱 감 잡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플래너님께 받은 준비 일정표를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우선 다이렉트 결혼 준비 카페를 통해서 셀프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동행 플래너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조금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제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노력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비동행 플래너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가입할 때 두부 옷망 입력해주시면 3만원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가입하시고요. 박람회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플래너님을 현장에서 배정받게 되고요. 여러가지 스드메라든지 웨딩홀, 결혼식 날짜, 하객 인원, 장소 큰 틀을 물어보시고 상담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배정된 플래너님과 계속 카카오톡으로 주고받게 되고요. 플래너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피드백이 얼마나 빠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점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 준비의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큰 틀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18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결혼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1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9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코엑스나 다이렉트 결혼 준비 같은 큰 업체들은 박람회를 상시 운영을 해요.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전쯤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플래너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도 있어요. 그 약속 시간에 박람회장에 가셔서 담당 플래너를 배정받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상담받게 됩니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상견례를 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께 개인적으로 각각 인사를 하게 돼요.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커플들도 많지만 한 번도 뵙지 않았다면 상견례 이전에 각자 남자친구 집, 여자친구 집 한 번씩 들려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이제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간단한 선물 같은 거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첫 만남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 가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이전에 상견례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트렌드는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고 본식 한 2-3달 전쯤에 상견례를 진행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잘 상의를 해보시고요. 결혼 예산을 대략적으로라도 짜놓는 게 좋아요. 물론 제 생각 뜻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만큼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보면 예산 초과를 해서 이만큼을 쓰게 돼 있어요. 항상 중심점이 중요합니다. 뭐 스드메에서 얼마, 집을 구하는데 얼마, 예복, 뭐 한복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하객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상의를 하신 후에 어디에서 할지, 장소, 날짜, 날짜는 근데 웨딩홀에 상담을 해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날짜를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대략 이 정도 날짜쯤에 하고 싶다라는 윤곽이 나오면 예식장에 가서 날짜가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디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플래너한테 말을 하면 웨딩홀 투어 할 때 일정을 몇 가지 정도 뽑아줘요. 그 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투어를 진행을 하게 돼요. 하루에 한 3곳 정도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상은 너무 힘듭니다.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웨딩홀 투어는 하루에 3곳 정도. 조금 욕심이 있으신 신부님들은 투어 일정을 이틀을 잡으셔서 하루에 3곳씩 총 6곳 정도 방문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웨딩홀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사실 중요하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전세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월세로 시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과도 함께 상의를 해보세요. 웨딩 검진이라고 있어요. 예비신랑 신부들이 하는 검진인데요. 저희도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직 30은 안 됐고 예랑이는 30이 넘어가지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한 건데, 결혼 전에 내 예비신랑, 내 예비신부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스드메는 플래너님이 짜주실 거잖아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스드메 편은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신혼여행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보통 한 5, 6개월 전쯤에 항공사를 미리 예약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저희는 4개월 전쯤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해외로 못 갈 수도 있고 국내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미뤄두고요. 보통은 5개월 전쯤에 예약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예물 예단을 하실 건지 상의를 하시고요. 저희는 예물 예단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계약, 대출 심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계약을 해주시고요. 한복 구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양가 어머님들 그리고 패백을 할 경우에 신랑 신부 한복 해가지고 보통은 4벌에 얼마 해서 이렇게 패키지 금액이 있더라고요. 웨딩홀에서 준비를 하면은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물 예복, 이제 신랑이 본식 때 입고 갈 수트, 양가 아버님 정장 맞추기, 요것도 같이 세트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거 한 3개월 전쯤에 하고, 혼수품 시장조사, 예단 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전이죠. 가전가구. 신혼집 계약을 먼저 하고 가전가구를 그 다음에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리허설 드레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허설은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말해요. 본식 촬영은 본식 촬영이고 리허설 촬영은 스튜디오 촬영이에요. 그래서 웨딩 촬영,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그 웨딩 촬영이에요. 드레스가 본식용 드레스가 있고 스튜디오용 드레스가 있어요. 리허설 드레스, 본식 드레스 이렇게 따로따로 대여를 하시게 돼요.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아서 주례나 사회 있으시면은 미리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피부 미용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피부과를 한번 끊어볼까요? D-50일에는 하객수 예상 목록을 작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청첩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청첩장을 몇 부 뽑을 건지 웨딩홀이랑 최종 약속을 잡게 돼요. 하객 수송 차량 예약은 만약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다면 버스 대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예약해 주시고, 이 50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3, 4개월 전쯤에 웨딩 촬영을 하세요. 한두 달 전에 하면 조금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딩 촬영은 3, 4개월 전쯤에 시작을 하고요. 예물 예단 하시면 예물 예단 보내고 받고 하시고, 아까 하객수 예상 목록을 체크했으니까 청첩장을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업체 몇 곳을 선정을 하셔서 무료 샘플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엊그제 무료 샘플을 받았거든요. 청첩장 샘플 셀렉하는 것도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웨딩 관련 상품 예약, 연주, 장식, 요거는 웨딩홀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패백하실 거면 패백 음식 예약, 이것도 다 웨딩홀과 통화를 하셔야 되고요. 주례하시면 선생님 찾아뵈서 청첩장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직장 다니시는 예신 예랑님들 있으시면 보통 한 달 전쯤부터 청첩장 돌리면서 인사하시면 되겠고, 청첩장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 잘 나오잖아요. 종이 청첩장을 구매를 하시면 모바일 청첩장을 보통은 다 제작을 무료로 해줘요. 모바일 청첩장 아니면 청첩장 모임을 가져야 되는 정말 친한 그룹이다, 종이 청첩장에 이름 써서 한두 달 전부터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청첩장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집안 어른 인사, 친구들 모임 가지면서 결혼한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 결혼하면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저희가 결혼식 날에 축하를 받게 되겠죠. 부케는 어떤 친구가 받아줄 건지 2, 3주 전에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피로연, 하객수 얼마나 할 건지 식권 확정 통보를 웨딩홀에 해주시게 되고요. 치아 스케일링도 해야 되나 보네요. 저는 몰랐네. 해야 되겠어요.
예물, 본식 예복 찾아오기. 테일러샵 가서 신랑 예복 찾아오고 신부님도 이브 드레스 맞추실 건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기성복으로 구매를 하실 건지. 축의금 접수인 지정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축의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통 신랑 측 친구분들 아니면 이제 사촌 오빠 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줄 건지 서로 상의를 해보고 사례비 봉투 준비는 본식날 이모님 헬퍼 비용, 웨딩 상품 최종 점검은 이제 답례품,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답례품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최종 점검하고 결혼식 날 뭐 준비해 가야 되는지 최종 점검해 주시고 신혼여행 가방을 쌀 때 제일 신날 것 같아요. 피로연 요즘에는 집에서 잘 안 하죠. 웨딩홀 내에서 뷔페 식사하고 보통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요새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자를 나가 있으면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 마무리하고 식당에 가서 피로연을 하게 되는 거. 끝나면 이제 양가 부모님 집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큰 틀은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양가 집안의 인사. 두 번째, 상견례. 세 번째, 결혼 준비 업체 선정하기. 그리고 결혼 예산 대충 생각해놓기. 그리고 네 번째, 상담받고 스드메 계약하기.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에요. 다섯 번째, 웨딩홀 투어. 웨딩홀을 결정을 하고 여섯 번째, 웨딩 촬영. 토탈샵이라면 드레스 투어는 촬영 후에 진행. 토탈샵이 뭐냐면 웨딩 촬영 스튜디오 내에 드레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를 전에 할 필요가 없어요. 토탈샵이라면 드레스 투어는 웨딩 촬영 후에 본식 드레스 투어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 웨딩 촬영 본 셀렉. 여덟 번째, 본식 드레스 투어. 아홉 번째, 신랑 예복 준비하면서 양가 아버님들 정장도 맞춰주시고 열 번째, 한복 준비. 신랑 신부가 패백을 한다면 신랑 신부 한복,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 한복 준비. 11번째, 본식 드레스를 셀렉을 하고 12번째, 결혼식 디테일을 확정을 지어주세요. 사회, 주례, 식순, 하객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정을 해주시고 13번째, 청첩장을 제작을 합니다. 청첩장 제작하면서 모바일 청첩장도 같이 업체에서 제작을 해줘요. 14번째, 청첩장 돌리면서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15번째, 신혼집을 계약하고 가정가구를 마무리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결혼 준비를 처음 시작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